다시 앉으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근거가 없이 보수 언론이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저는 종북 세력을 용인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과하세요. 답을 들어볼게요. 예? 제가 언제 종북 세력을 용인하자 그랬습니까? 조기석 교수께서 종북 세력을 용인하자고 주장했다고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금방 했어요. 녹음. 조기석 교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사회가 네. 우리나라가 종북 세력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잠깐만요. 그거를 말씀드린 것이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쭙겠습니다. 예. 조 교수께서 그런 문제 제기하셨어요. 특별한 근거가 없이 보수 언론이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단정하고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는데요.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상당한 오해죠.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종북 논란에 휩싸인 이석기 당선인을 포함한 주요 통합진보당의 구당권파 핵심 인사들. 이 사람들 전부 1990년대 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 활동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른 국가보안법 관련 아니, 13명의 당선인 중에서 통합진보당 8명이 전과자예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4명입니다. 집시법 위반자가 4명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4명인데. 잠깐만요. 자, 우리가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과거 전력뿐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재호, 김문수는 과거 그런 전력에, 비슷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여당 입당으로 인해서 전향을 했다. 하지만 이석기 당선인을 포함한 종북 핵심 인사들은 종북 혐의 핵심 인사들은 한 번도 본인이 전향했던 뜻을 밝히거나 본인의 언행에서 우리 언론이 지적을 하는 종북주의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회피한 적이 없다라. 또 그런 점을 들어서 우리가 종북 혐의를 제시하는 것이죠. 있다. 예, 조 교수님. 우선 저는 종북 세력을 용인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고요. 만일에 종북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현행 국가보안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이 실체도 없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종북 세력이 국회에 들어가니까 위험하다라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종북 행위를 한 게 있으면은 그거를 증거를 밝히세요. 증거를 밝혀서 얘기를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이 지금 미국 예를 드셨는데, 미국조차도 왜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을 계속 문제가 있는 나라로, 그리고 특히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있는 법으로 지적을 합니까? 그 미국에서 국가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에서도 이 국가보안법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이 왜 문제냐? 아니, 북한으로부터 국가를 지키지 않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국가보안법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그동안 숙청하고 탄압하는데 이용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인혁당 사건이 대표적으로 뭡니까? 간첩 사건으로 몰아서 사법살인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무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독재 정권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독재로 간첩으로 또는 북한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서 처벌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되는 국가보안법이 있으니 그걸로 사법 처리를 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논란을 벌일 일, 마녀사냥을 할 일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참여정부 얘기를 자꾸 하셨으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참여정부 때 사실은 좌파 집단이라고 종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증거 없이는 저는 안 믿습니다. 좌파 집단이라는 세력이 가장 약화됐던 세력이 참여정부예요. 아까 모든 걸 다 용인했다 그러는데 참여정부 때 사실은 참여정부가 한나라당으로부터 방해를 받고 힘들었던 거 이상으로 사실 민노당의 어떤 의사진행 방해라든지 대화 타협의 정치가 안 됐다는 거든지 하는 게 많았고 그쪽에선 거의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최고의 민주주의를 누리니까 그런 친북 세력인지 하여튼 어떤 좌파 집단,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집단 세력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민노당 세가 또 진보당 세가 강화된 데에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도 저는 한몫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한의 정부가 제대로 되면은 왜 종북 세력이 나오겠습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제가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꾸 이 진영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노무현 정권이 이제는 좌파 정권이 아니다. 그때 좌파가 가장 힘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논란이 커집니다. 제가 그럼 밤새워서